네, 고민되는 당신의 투자 저희와 함께 하시죠. 수요일 또 활짝 문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자, 시장이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고 약간 하루하루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늘은 지금은 그래도 코스닥이 양전하면서 그러니까요. 강보합권, 코스피는 0.4%대 하락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야, 2차 전지가 이렇게 또 힘을 내주는 날들이 네. 요 근래 뭐 2차 전지 너무 좋았었는데 네. 특히나 이제 트럼프 품목별 관세 영향으로 제약하고 반도체가 조금 더 눌리니까 2차 전지가 좀 더 돋보이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네. 저는 또 그 기사를 보면서 나도 좀 일조를 했는데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예. 쿠팡이 아. 역대급 매출을 달성을 했다고. 저 굉장히 많이 일조를 하고 있고요. 저도 그 생각. 주식은 없지만 제가 시키진 않는데 저희 신혼집 앞에는 늘 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게 다 이제 쿠팡입니다. 네. 쿠팡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런 얘기 나오는데. 쿠팡 없이 못 사는데. 정작 진짜 주식은 없네. 그러니까 그죠? 아유, 주식 좀 사놨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흑자 네.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뉴스까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뭐 말씀해 주셨지만 다음 주 중에 네. 반도체 그리고 제약에 대해서 관세를 발표하겠다. 뭐 제약에 대해서는 250% 관세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글쎄요, 좀 불확실성이 있긴 있지만 음. 요거 사실 계속 한다 얘기가 있었던 건데 맞아요. 이제 다음 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니까 어쨌든 우리 시장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2%대 각각 1.9% 이렇게 약세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는 저가 매력밖에 없나 이랬었는데 요즘에 실적 보면은 ESS 쪽이 좀 효자 그러니까 노릇을 미국의 네. ESS가 전기차 캐즘을 또 극복할 그러게요.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또 미국 얘기, 해외 얘기 저희가 여러분들과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네. 저희 엔투의 정우창 부장님 수요일의 남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더 시원해지신 것 같고요.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네. 원래 이제 자켓을 입고 방송을 하는 게 네. 또 그렇긴 한데 또 보시는 분도 또 많이 더워 보인다고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네. 시원하게 하세요. 네. 시원하게 입고 여러분들 왔습니다. 편안하게 저희한테는 투자 아이디어만 더 잘 주시면 되니까 복장은 크게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시작을 해 볼 텐데 네. 일단 항상 하는 루틴이 있죠. 루틴이죠. 나오시면. 이거 해야 조금 더 좀 파이팅 있게 가시더라고요. 음. 자기소개를 딱 하고 던지고 가셔야 네. 파이팅이 좀 생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제 신뢰를 그렇습니다. 가지실 수 있고 소개해 가겠습니다, 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센터 정우창 부장입니다. 네. 제가 그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한 1분만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릴 때마다 우리 채팅창에서는 나이가 좀 더 많아 보인다 뭐 이런 댓글들도 네, 많아서 나이 이슈는 계속 있습니다. 제가 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만 근데 경력이 제가 한 17년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본사에서 이제 해외 주식 관련된 운용팀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의도나 강남 쪽에 운용사 대표 매니저들을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투자 결정을 할 때 저 혼자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고민이 있을 때는 제 주변에 또 좋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투자와 관련해서 주식과 관련해서 좀 고민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전화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화 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늘 소개로 먼저 시작을 해보는데 또 우리가 여쭤봐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네. 들어가 관세, 간이 보겠습니다. 과세가 왔다. 뭐 이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 뭐 자세하게 짚어주시니까 네. 미국 얘기부터 조금 하면 고용 지표 나오고 급락했다가 네. 이게 오히려 금리 인하가 빨라지거나 그렇죠. 폭이 커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감으로 또 올랐다가 간밤에는 또 빠졌단 말이죠. 하루하루 좀 달라지는데 최근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네. 고용 지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수정됐잖아요. 맞아요. 쇼크였죠, 약간. 저도 굉장히 많이 놀랬습니다. 숫자가. 예, 이건 뭐 거의 진짜 조금 강하게 말하면 좀 사기 아닌가. 그렇죠. 네. 어떻게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가 한두 달 만에 이렇게 큰 그러니까요. 그 차이가 날 수 있나 해가지고 저도 이제 굉장히 그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 결론은
이제 그 부분은 분명히 네거티브한 건 맞습니다. 네. 이제 미국이 경기에 대한 이제 좀 우려를 할 수 있는 네거티브가 많은데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거를 통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또 할 수 있고 미국은 아직까지 그 정책적인 카드가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관세를 하면서 좀 경기가 좀 위축되고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네. 이제 관세도 이제 뭐 어느 정도 가닥은 좀 잡혔고 네. 그 다음에 그 감세라든가 오빠 그다음에 법안이죠. 정부 재정의 확장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유동성이라든가 뭐 이런 전략들을 봤을 때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예, 이렇게 결론을 쓸 수 있는 카드가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생각해 보면 5월, 6월이 음. 관세 전쟁의 가장 그런 중심에 있었는데 네.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고용이 많이 늘었을까 조금 의아하긴 했었거든요. 아. 예, 근데 이게 오히려 좀 클리어하게 좀 해결이 됐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저희가 7월 고용이 한 7만 5천 명 정도 늘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민간 고용이 8만 5천, 그 다음에 정부 고용이 한 1만 명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고용 지표의 그 내용 자체는 또 조금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8월 고용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것도 저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7월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주식 비중 확대 전략을 말씀드렸고 8월은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네. 조정 시 주식 비중을 이제 확대를 하자. 어. 그래서 예, 중간중간에 이렇게 범피한 구간이 좀 있을 거지만 미국의 이런 정책 기대감 그다음에 저는 오히려 또 소비자들 수요도 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실적 개선은 지금 뭐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런 고용지표 부진을 통한 유동성은 조금 더 속도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큰 흐름을 좀 믿고 주식이 조금 빠질 때 좀 매수해보자. 요게 좀 애매한 거 아니냐 할 때 제가 한 2, 3일 정도 빠지면 조금씩 사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간밤에 서비스업 PMI가 나오면서 이 물가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우리를 짓누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부터 8월 시작하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약간의 조정을 받으면서 그래요. 역시 8월은 8월이다. 어. 무슨 8월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8월은 좀 재미없으니까 일단 변수 나오기 전에 조금 수익하시고 그러고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전문가 의견들이 어떤 방송마다 다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 제가 그럼 뒤에 준비한 건데 좀 미리 좀 말씀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잠깐 좀 팔고 사면 어떨까? 예, 그래서 제가 저 이제 미국 주식 한 10년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말하긴 쉬워요. 조금 조정이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팔고서. 예, 근데 실제로 제가 그거 여러 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 나의 경험은 어땠냐면은 우선은 좀 떨어질 것 같은데라고 했을 때 떨어질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네. 예. 뭐 8월부터는 떨어질 거다 그러는데 그럼 뭐 6월, 7월에는 오를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6월, 7월도 오를지 몰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좀 떨어질 것 같아 전문가들도. 그래서 좀 팔았다고 해도 그게 맞을 확률은 그냥 반반 50%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게 주식이 좀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주식을 좀 팔았다고 치죠. 그래도 그러면 시장이 빠지면은 내 주식도 반드시 빠질 거냐? 네. 이거는 또 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저는 안 그런 적이 많았어요. 시장이 빠질 것 같아서 제가 옥석을 갈라서 좋은 종목을 골라놨는데 그럼 조금 이제 팔았다가 다시 사야지 했는데 시장은 떨어지는데 내 주식은 안 떨어져. 아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주식을 사기에는 또 제가 리서치가 안 돼 있는 종목들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만약에 시장이 떨어진다고 하면 내 주식도 확률적으로 떨어질 확률은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확률을 한 70%로 해봤습니다. 자 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시장이 떨어질 것 같아서 내가 주식을 팔았어. 팔았는데 또 마침 내 주식도 떨어졌어. 그러면은 의미가 있으려면은 어떤 거죠?
이제 내가 판 가격보다 이제 밑에서 아래서 사야죠. 알아서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딱 맞게.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파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냐면 염세주의자가 됩니다. 네. 아, 시장은 안 좋을 거고 아, 그러면서 약간, 자꾸 유튜브 알고리즘도 시장을 하락하는 그런 걸 계속 보다가 내가 판 주식이 충분히 하락했음에도 네. 이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씩 사다 보면 한 20% 30% 샀는데 내가 판 가격보다 올라 있거나 막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게 지금 다 맞을 확률은 제가 계산해 보면은 20% 같이 안 됩니다. 아, 예, 예. 1도 맞고 2도 맞고 3도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시장이 조금 조정이 올 것 같으니까 어. 조금 비중을 좀 축소했다가 다시 늘려보는 전략은 어떻냐 이렇게 말은 쉬운데 그거 네가 직접 해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절차들을 거치면서 굉장히 좀 싫고 또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주식을 비우고 팔았는데 시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 공포가 굉장히 좀 큽니다. 아, 내가 팔았는데 내가 올라가는. 팔았는데 올라가면 그러면 그 심리를 못 견디고 더 높은 가격에서 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을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시장은 좀 내가 앉아서 그 하락을 조금 맞더라도 그래도 다시 올라갈 확률이 좀 높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저는 우선은 이제 뭐 이따 뭐 말씀드리겠지만 네. 8월에도 무조건 주식 시장이 하락한다 이거에 대해서 좀 동의하진 않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비중을 축소해서 다시 밑에서 살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채팅창에도 뭐 어떤 분이 짚어주셨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내가 팔면 오르고 이게 기분 탓인가? 실제로 좀 그런 확률이 네. 있는 거죠. 제가 왜 볼 때, 그런지 예,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승률은 저희 어머니보다 제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아. 저희 어머님 한 1, 2년 정도는 움직이질 약간 않으세요. 이렇게 묵직하게 네. 가만히. 그런데 훨씬 더 좋으세요. 음. 퍼센테이지로만 봤을 때는 그게 좀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뉴스나 신문을 안 보고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사회자분이 말씀하셨는데 왜 내가 팔면은 주식이 오르고 내가 사면 빠질까? 그거 이제 본인이 직접 독립적으로 사고해서 결정한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 듣는 게 워낙 많다 예,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보통은 네. 왜 그래? 제가 시장을 뭐 제가 증권사 경력 17년이고 네. 미국 주식 10년 경력인데 시장은 항상 저희를 이제 혼란스럽게 빠지는 뉴스와 그런 정보들이 많거든요. 네. 그게 그 우연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관이 정말 확실해야지만 그 많은 정보 속에서 이제 노이즈와 진짜 뉴스를 가려서 투자를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물론 뭐 제가 좀 많이 가려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꾸준히 네. 우리 수요일 날에는 방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저기 그 아버지 책 가져오셨잖아요. 네. 예, 기준이 되는 아버지 책. 네. 그 진짜 근데 인터넷 찾아봐도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네. 그 책을 또, 제 방송에 이렇게 조회수가 높은 건 아닌데, 네. 제가 좀 깜짝 놀라는 게, 그 토시 하나까지 다 들으시고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오. 좀 계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내가 주문했다. 어. 그리고 또 뭐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 또 선물도 했고요. 네. 근데 최근에 좀 개정판이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 한 6,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책값이. 저는 과거판을 좀 소장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다가 내용이 좀 많아서 오늘은 좀 빠졌는데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서 이제 어머니 책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좋습니다. 아버지 하시는 게 네. 지난주 못 들으셨던 분들은 아버지로 삼고 이제 교본으로 맞아요. 투자의 네. 철학으로 삼는 책을 지난주 소개해 주셨고 근데 어머니가 또 따로 있죠. 어머니 책을 어머니로 삼는 책이 또다시 가져와 보도록 기대해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고 미국 부장님 시장, 보면, 네, 한국 시장 한번 비교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한번 해봐주세요. 예. 저는 사실은 이게 뭐 냉정히 말하면은 꼭 미국과 한국을 비교한다기보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미국과 한국 시장을 가장 뭐 좋게 보는 증시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제 악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왜냐면은 국내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뭐 8월이 그렇다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남은 25년은 좀
미국이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더 괜찮을 확률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몇 가지 근거를 좀 드리면 요게 이제 제가 S&P를 코스피로 나눈 상대 가격 차트인데 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올라가면은 이제 미국이 한국보다 더 센 경우. 좋은 거죠. 네, 최근 1년. 네. 예, 그래서 7월 말에서 뭐 8월부터 시작이니까요. 네. 그래서 작년 뭐 이맘때쯤 해가지고부터는 이제 미국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부터는 이제 한국 증시가 굉장히 강해서 미국이 그동안 강했던 걸 이제 다 토해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뭐 이제 둘 다 오르면 좋지만 굳이 하나를 꼽자라고 하면은 하반기에는 이제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보다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요렇게 좀 예측을 합니다. 우선 이런 6개월간의 좀 사이클이 우선 있었고 또 두 번째는 뭐 관세 협상을 뭐 지난주 방송에서도 다양하게 얘기를 했지만 네. 결국은 이제 미국에 유리한 협상이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때 4월에 급락 때는 미국의 관세가 굉장히 미국의 경기 침체를 불러오고 미국 그 예외주의를 깨트리는 요소로 작용을 했지만 이제는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은 이 관세를 통해서 이런 재정의 여유도 확보할 수 있고 감세 정책을 또 밀어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수출국들은 이 관세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좀 재정을 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뭐 지금 뭐 쿠폰도 하고 있고 막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한 건 아닙니다. 결국은 좀 주머니를 빼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이런 지속 가능한 이제 관세 수입이 들어온다. 아마 정권이 바뀌거나 다음 대통령 때도 관세가 갑자기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관세 수입이 네. 굉장히 늘고 고정적으로 있고. 들어오는 네. 것들이 있다면 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관세는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 무역에 대한 관념이 다시 한번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속자들은 트럼프가 뭐 영구 집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한 4년 버티면 그러면 괜찮지 않냐 하지만 이미 이렇게 협정을 맺어놓고 관세 수입을 받다가 뭐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공화당에서 다른 대통령이 됐을 때 그 트럼프 그건 나쁜 거였어 하면서 돌리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저는 트럼프 이후에도 이 관세가 뭐 지금과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될진 모르지만 이거는 이제 쭉 온고잉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적을 보면은 제가 이제 뭐 해외를 위주로 보다 보니까 한국 기업 실적은 조금 제가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기업은 사실 2분기가 실적이 제일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요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도 실적이 발표되는 중간에도 2분기는 한 6.3% 정도 원래는 이게 초기에는 한 4%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실적을 발표를 내용을 보니까 이게 10.3%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미국 기업들 실적은 굉장히 좀 양호하다. 근데 반면에 중국, 그다음에 유럽 대표적인 기업들 실적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기업들 전체 시장의 실적을 미국과 넌 US를 비교했을 때 미국 기업의 실적이 좀 압도적으로 좋다. 그리고 향후 EPS 전망치도 이제 미국은 이제 올라가지만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미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들은 이제 플랫하거나 좀 내려가고 있어서 예, 실적에 대한 지금 발표된 실적도 좀 미국이 상대적인 우위가 있고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도 미국이 좀 양호하다라는 거죠. 네, 그런 걸 봤을 때 유럽이나 지금 뭐 지난주에도 저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뭐 노보노디스크 이런 데 네. 실적이 막 맞아요. 엄청 네. 안 좋고 유럽은 또 중요한 기업들 명품 기업들이 많은데 뭐 실적이 다 안 좋잖아요. 근데 미국의 뭐 빅테크들을 선두로 해서 미국 기업들은 굉장히 서프라이즈 실적이 많았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미국의 강세에 도움이 될 거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연간 EPS를 봐도 내년까지도 미국은 계속 이런 성장세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는데요. 한국도 내년에 실적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우선 이 관세 영향이 기업 실적에 어떻게
반영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실적은 한국이 좀 불투명합니다.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이런 그동안 조금 부진했었던 미국, 그 다음에 이런 관세 협상이 미국에 유리하다는 점, 그리고 실적을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미국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 남은 25년 남은 기간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범피하겠지만 네. 미국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조금 더 좋게 본다. 이런 네. 근거로 지금 네. 알려주신 거고 네. 지금 도리곰님이었나요? 책 네. 제목 아까 책 말씀드렸더니 지난주 책 제목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네, 적어놨었는데. 필립 피셔 네. 위대한 기업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투자하라. 네. 아, 네. 네네네. 지난주 방송을 요거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지난주 그러니까. 방송 한번 보시면 수요일 날 이 네. 시간에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우창 부장님과. 네. 부장님, 저는 이제 관세 얘기에서 실적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결국에 이 관세 부메랑은 미국의 소비자가 맞을 수 있다. 이제 물가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도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신 우리 관세 수입으로 배당금 줄게. 근데 이거는 이제 물가를 또 건드릴 수 있는 요인이 되다 보니까 걱정은 있어요. 네, 맞아요. 소비 쪽에서는. 네네. 그거 어떻게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미국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수출 기업들이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맞아요. 지금까지는.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예, 앞으로는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특히 뭐 자동차 같은 걸 보면 맞아요. 일본 네. 기업들이 수출 가격을 15% 깎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한테 이게 불이익은 조금 아직까지는 좀 덜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체 상품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바나나가 관세가 많이 맞았다. 그러면은 그 바나나 말고 오렌지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나나랑 아, 오렌지는 그래요? 좀 달라.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대체, 그러니까 뭐 자동차가 가격이 올라가면 네. 뭐 조금 뭐 중고차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뭐 대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또 반대로 세금을 깎아주잖아요. 세금을 깎아주고 또 필요한 부분엔 또 정부가 직접 돈을 싸주고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상세가 될 거고 또 주식 시장도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의 주식 시장이 어쨌든 뭐 최근에 조금 노이즈가 있어서 하락했지만 지금 연중 최고치 부근에서 좀 그 플레이가 되고 있잖아요. 주식 시장이 괜찮으면은 또 미국의 또 소비도 또 괜찮을 수 있다. 예. 그리고 금리가 또 조금 내려가면 제가 이제 또 뒤에 투자 아이디어에 조금 넣었거든요. 네. 네. 그럼 부동산 경기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네거티브 요소였는데 이게 또 파지티브로 바뀌면서 경기에 완충 작용이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지런히 뒤에서도 네. 투자 아이디어도 봐야 되고 하니까 좀 가보도록 할 텐데,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8월은 좀 뭔가 약세였어. 네. 통계적으로 그랬어.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맞아요. 부장님 동의를 좀 안 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아예 동의를 안 하다가 이제 어저께 또 주식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시장을 그래도 좀 잘 본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8월, 9월 좀 떨어질 거다. 네. 좀 쉬어야 된다. 이런 네. 말씀 많이 하셔서 저도 조금 쫄리기는 합니다만, 자, 이게 근데 제가 작년에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서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은 작년에 특히 9월에 좀 많이 매스컴에서 이렇게 겁을 많이 줬었거든요. 그래서 잔인하다. 작년 9월 4일 보면은 미증시가 또 9월에 저주에 직면하나, 네. 그 다음에 뭐 9월 증시 지옥설 뭐 이래가지고 월별 수익률 비교해봤더니 막 최악이었다. 그래서 10월까지 잠이나 자냐 막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는 사실 뭐 본사 랩팀에 있었는데 뭐 그런 걱정들을 이제 전 랩팀에 있을 때는 저희 PB 분들이 제 고객이거든요. 이런 고민도 많고 이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식을 팔고 좀 안정되면 들어오겠다 이러신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9월 초에 한 2영업일 정도 또 실제로 주가가 조금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봐 역시 9월에는 빠지는구나. 지금에라도 하고 팔면 그때가 저점이고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9월에 이게 9월 4일이 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9월 4일에 이게 9월 3일 기사 4일 기사잖아요. 요거 보고 안 되겠어. 팔았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화살표가 연말까지 그려놓은 거거든요. 야. 한 번도 살 기회는 없었다. 아. 그래서
이게 항상 맞는 거라는 건 없는 거죠. 왜 그렇죠. 8월, 9월에 네. 무슨 뭐 갑자기 뭐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식이 그 뭐 왜 떨어져야 되는지 주식이 뭐 더위 먹는 것도 아니고 사실 논리적인 근거는 없거든요. 네. 뭐 매니저들이 뭐 휴가를 간다. 뭐 휴가를 요새는 또 간다. 개인들이 네. 주도하는 장세기도 하고. 아. 네, 그래서 여러 우려가 있는 건 또 압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좀 올랐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한 거 아니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 네. 너무 불안해서 내가 막 뭐 주식을 좀 지금부터라도 뭐 팔아야 되고 막 이런 걱정은 좀 저는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 하락을 맞췄다고 해도 네. 밑에서 다시 주식을 사는 거는 이제 굉장히 어렵다. 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제 탐니님 좀 소개를 드렸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이제 탐니님 자료에서 제가 조금 발췌를 해서 요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켓 타이밍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어떤 주장이 아니라 팩트 데이터를 좀 이렇게 압축한 거니까요. 그래서 1928년부터 S&P가 평균 리턴이 연평균 한 8% 됩니다. 네. 뭐 배당까지 하면 한 1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베스트 10데이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특정 연도에 제일 많이 올랐던 10일만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00년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3%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어. 가장 좋은 10개 그러니까 열흘을 빼면 그 열흘 우리가 영업일이 뭐 250일인가요? 280일 뭐 주말 빼면 그 52주? 정도 되겠죠. 네, 그 정도. 거기서 내가 주식을 비워놨어. 어. 근데 하필 그때 주식이 많이 오른 날이 껴있어. 그러면 수익률은 그치. 완전히 망가지는 어. 거죠. 자, 오늘 기억을 해보시죠. 그리고 2015년부터는 이게 조금 더 큰데 2015년부터는 S&P 500 리턴이 한 12%고 네. 배당 포함하면 한 14, 15 될 겁니다. 근데 베스트 10데이를 제외하면은 이제 이게 마이너스 10%다. 그러면은 내가 주식이 없을 때 주식이 많이 오른 날이 없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저 10일을 언젠지 모르니까 우리가 네, 그렇지, 네, 그렇지. 네. 주식이 없으면 손해일 수 있다. 그렇죠. 라는 거네요. 네. 꼭 그러니까- 우리는 저 10일 다음 날 들어갑니다. 그렇죠. 가장 오른 날 다음 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연도별로 막 이게 베스트 10데이를 뺐을 때 2010년엔 13%였는데 10데이를 빼니까 15%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자료가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S&P가 20% 이상 올랐잖아요. 네. 근데 10데이를 빼니까 고작 이제 4%라는 거죠. 아. 그리고 올해도 4월 9일에 관세 전쟁이 가장 그 중심에 있을 때 4월 9일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주식을 살 타이밍이다. 맞아요. 이렇게 그런 말한 얘기 날 했어요. 네. 나스닥이 12% 올랐어요. S&P가 9.5% 올랐고. 진짜 뭐 역사적인 그래서 수치라고 했죠. 관세 때문에 이거 주식 이거 당분간 안 될 것 같아. 어. 주식을 좀 비웠다가 지금 뭐 경기 침체 간다고 하니까 이때 주식을 좀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사야겠어라고 해서 이날 주식이 없었으면 네. 맞아. 그러면 그냥 뭐 죄송합니다. 이게 품이 없는 말이긴 한데 그냥 내 계좌는 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런 좀 소위 말해서 얌시로운 생각일 수 있거든요. 네. 내가 주식 없을 땐 빠졌다가 그러면은 내가 밑에서 싹 사고 그때부터 딱 올라가고 그거는 그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오셔도 못한다. 아,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와도 할아버지가 네. 와도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꾸 투자를 할 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최선의 선택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선보다는 내가 최악을 피하는 의사결정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시나무로 계속 쌓이면서 수익은 좋고 그다음에 제가 4월 달에 주식시장 굉장히 어려울 때 제가 첫 출연해가지고 맞아. 주식이 이거, 너무 네. 떨어진다. 그래도 이 미국의 장기 성장을 믿고 가자. 네. 결국은 1년을 투자하면 70%, 뭐 5년, 10년 되면 주식이 미국 증시는 상승할 확률이 100%에 수렴한다. 그리고 그렇죠. 네. 대공황부터 뭐 코로나부터 이렇게 많은 우려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계속 우상향했다라는 거니까요. 주식은 내가 너무 과도한 비중을 하지 말고 주식을 적절한 비중 가져가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뭐 조금 뭐
점심값 줄여서라도 예, 더 조금 사면 더 되잖아요. 사보는. 예, 예,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도 실제로 4월달에 주식 하락할 때 정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저도 제 돈을 주식 비중을 줄이지 못했었어요. 네. 그냥 풀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계속 떨어졌을 때 결국은 미국 증시는 올라갈 확률이 높고 뭐 어떻게든 결국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과거의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추가로 더 주식 비중 그때는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드린 게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 ETF나 네. 뭐 이런 빅테크 위주로 투자를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더 사는. 네, 그래서 작년에 뭐 상여금 받은 거 뭐 이런 거 원래 생활비로 써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주식을 좀 더 사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실제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도 모르고 그 떨어졌을 때 내가 불안해서 팔면 또 오르면 또 그 공포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뷰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조금씩 주식 비중 확대하는 그 전략으로 해서 내 소중한 주식을 이런 뭐 매스컴의 뉴스나 계절성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파는 거는 저는 반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결론을 말씀해 주실 때 네. 조정 시 조정이 온다면 매수하는 기회로 좀 삼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네. 여기서 정리하고 아이디어 항상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항상 여기서 말씀해 주신 기업에 대해서는 소액이라도 부장님도 직접 합니다. 돈을 넣는다. 정찰병이라도 네. 보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0만 원 이상. 네. 오, 삽니다. 최소 100만 원. 네. 오. 최선의 네. 제 계좌에 지금 100만 원 있는지를 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 네. 2부에서 또 어떻게 진행됐는지 좋습니다. 수익률 리뷰해 주시잖아요. 그 부분도 좀 기대해 주시고 많은 광고 분들이 너무 낙관적인 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달아주시는데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 서로 맞아요. 이야기 나누는 네.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장님의 이 의견을, 답변과 네. 의견이 정답은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위가위보를 한다면 네. 주먹, 가위, 보재기 이렇게 계속 바꿔서 계속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계속 틀릴 수도 있죠. 계속 틀릴 그렇죠. 수도 있어요. 계속 틀리느니 그냥 주먹만 계속 낸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계속 좋았기 때문에 좋은 쪽 뷰를 유지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투자 아이디어 더 네. 딥하게 그래서 뭘 살까 고민하신 분들 계시죠? 저희가 2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우창 부장님과 투자 아이디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난 제일 궁금한데. 제일 궁금해요? 네. 어떻게 잘 따라오고 있어요? 수익률 잘 못 따라가요, 사실. 저는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혹시 요즘에 좋은 종목이 있니라고 물어보면 수요일 정우창 부장 코너를 가라라는 말씀으로 맞아, 대체를 맞아. 해도 될 것 그건 같아요. 맞아. 저희 진짜. 어머니가 물어봐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면 네. 실제로 지금 마이너스 난 종목이 지난주까지는 하나인가? 그렇죠. 그게 아. 진짜 거의 없었는데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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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료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네. 제가 아까 그 오프닝 할 때 좀 서운했습니다. 왜요? 네. 제가 5월 14일에 네. 쿠팡 이야기를 했죠. 했죠.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우리 저기 앵커분이 나도 지금 결혼 초기인데 매번 쿠팡이 와 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했었어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 투자는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아. 내가 돈을 어느 제품이나 서비스에 쓰는지 봐라. 그래서 이제 이커머스를 우리가 봐야 되고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조금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이제 쿠팡이 괜찮다라고 네. 했고, 요거는 이제 오늘 실적 발표 굉장히 괜찮아서 좀
애프터마켓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반영하지 않은 어제 이제 종가 가격, 더 오르겠네. 종가 가격 기준이고요. 여기는 이제 실제로 조금 제가 리뷰를 좀 해드리면은 네. 이제 매그스가 이제 빅세븐에 그냥 14%씩 균등 배분 투자를 하니까 네. 빅테크에 투자하려면 한 주, 두 주 이렇게 사기 어려우면 이제 요 ETF를 활용해 봐라.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많이 하락했을 때는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국내 연금 계좌나 국내 일반 계좌에서 살 수 있는 요거에 이제 대형주 글로벌 대형주 위주로 잘 돼 있다. 있고요. 네, CATL도 있고 뭐 샤오미, 에르메스 뭐 이런 거. 명품 기업도 요새는 에르메스만 잘 나간다 이런 말이 네. 있더라고요. 네네네. 실제로 얼마 전까지 주가가 신고가였습니다. 에르메스가.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가 뭐 그랬는데 최근에 좀 넷플릭스 주가가 좀 하락을 많이 약 했어요. 조정 받고 있는 거 7월 달에 뭐 한 15% 가까이 하락한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정도 가격이면은 만약에 못 샀다라고 하면 넷플릭스는 조금 분할로 사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테슬라도 제가 이제 계속 지켜보고 맞아요.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는 사실 AI로 돈 버는 기업을 투자하자라는 아이디어인데, 테슬라는 아직까지는 이런 뭐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로 재정적으로 이제 큰 규모의 돈을 벌고 있진 않은데 네. 굉장히 중요한 후보군이거든요. 테슬라가 지난달에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데도 지금 수익률이 30% 거의 정도인 30%. 거예요? 네, 이야.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300 안 깨지고 그래도 잘 네. 유지하는 게 좀 신기해서 저도 일부 비중을 들고 가지만은 비중을 충분히 산 상태는 아니고요. 네. 조금 좋은 신호가 나오거나 아니면 충분히 가격을 하락하면 비중을 확대하려고 매일매일 지켜보고 있고요. 쿠팡이고 이 푸드앤라이프가 지난주에 많이 올랐는데 그렇구나. 요게 이제 그 초밥 기업이죠. 맞아요. 그래서 네. 초밥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제가 그때 이 기업 소개해드릴 때 이제 우리 딸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요새 그 초밥 뷔페 뭐 이런 체인점들이 네. 쿠우쿠인가요? 뭐 이런 뭐 것들이 쿠우쿠도 있고 인기가 회전 좀, 초밥집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많은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젊은- 가성비로. 푸드앤라이프는 원래 중국이나 해외 쪽의 실적 성장을 기대한 거였는데 일본 같이 지금 내수가 그렇게 막 크게 성장하지 않는데도 일본 내에서도 지금 뭐 성장률이 매출액이 한 10% 성장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제 많이 올랐고, 이제 알파벳은 굉장히 못 올랐을 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제미나이나 이런 AI 관련 역량이 알파벳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지금 반독점 이슈 재판이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눌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올랐어도. 그래서 그 8월 말에 뭐 8월 한 25일 경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반독점 재판이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오면 알파벳은 좀 저는 버틸 수 있다. 아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걱정하는 거는 알파벳을 막 이렇게 쪼개는 거거든요. 네. 너네 독점이니까 기업을 분할해라. 근데 사실은 이제 자국 기업이고 지금 AI 관련된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국면에서 자국의 AI 핵심 기업의 그런 너무 치명적인 네거티브한 판결은 안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과 유튜브와 제미나이를 다 쪼개서 상장을 시켰을 텐데 뭐 이런 얘기들도 우스갯소리로 있는데 그렇죠. 네. 알파벳은 그게 또 하나의 네. 네, 기업이잖아요. 네, 맞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우리 앵커님이 CATL이 많이 올랐네요 했는데 네. 이번 주는 하락을 많이 했어요. 이게 국내 2차 전지가 올라오면서 이쪽은 또 반대로 약간 글로벌 투자자들이 좀 네. 롱시옷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내 2차 전지 올라올 때 요거는 좀 빠졌는데, 근데 저는 이제 국내 2차 전지도 좋지만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CATL이 좀 앞서 있다고 생각하고 네. 조금 두려워야 될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반기에 여기가 이제 나트륨 배터리를 상용화한다고 했거든요. 나트륨 배터리는 LFP 배터리보다도 한 30-40% 가격이 저렴할 걸로 예상이 돼요. 네. 그러면 그거와 경쟁하는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나트륨 쪽 2차 전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근데 이제 지금 가장
상용화를 지금 빠르게 할 기업이 CATL이기 때문에. 근데 뭐 기술적으로 네.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말만 이렇게 하고 네. 조금 기술적으로 좀 양산의 어려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네. 여기가 지금 발표한 대로 그대로 양산을 네. 대규모로 하면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다음 장. 네, 다음 네. 장. 오. 다음 장은 이제 이게 게임 애니메이션 네. ETF예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좋아하는데 일본 쪽은 우리나라 게임 기업과 다르게 IP가 굉장히 강해서 우리는 게임이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굉장히 그 게임 기업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이미 굿즈라든가 뭐 IP 라이센스 이런 걸로 수익이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일본을 투자할 때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쪽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요새 또 뭐 닌텐도가 또 이슈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ETF로 해놓은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좀 많이 안 올라서 저는 지금 매수권에 할 수 있는 그런 좀 아이디어라고 가격적인 메리트네. 생각을 하고요. 네. 로블록스는 뭐 제가 이게 게임이 굉장히 잘 된다. 네. 10대들이 요새 야 우리 로블록스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거기서 채팅하고 게임하고 외국인들하고 자동 번역도 되고. 근데 지금 굉장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로블록스는. 제 네. 알고리즘에도 로블록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광고, 게임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애니컬러라고 이제 가상 유튜버 기획사 요게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이런 게임 엔터 쪽이 조금 조정을 받는 국면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많이 못 올랐었고 요게 이제 지난 주말에도 한 7, 8% 마이너스였는데 좀 마이너스 올라왔네요. 예, 네. 그리고 굿즈나 이런 판매하는 사이트 들어가 보면 뭐 솔드아웃이 많아서 실적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로빈후드 로빈후드. 이제 많이 올랐고 로빈후드. 이제 팜마트가 이제 지난주에 좀 초반엔 빠지다가 올라왔는데 네. 인기는 여전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요거는 좀 투자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은 맞아요. 좀 무서워요. 최소 단위가 한 8,900만 원 되더라고요. 아, 최소 단위가 들어가는데. 제가 이거 사느라 피똥을 싼 거죠. 아, 그래요? 다른 거는 이거 내가 말한 걸 지켜야 되니까 사긴 사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인기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의견이 좀 갈려요. 이게 라부부가 이제 금방 또 인기 식으면 이 실적은 영원하지 않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달라요. 뭐냐면은 전 지금 요새 되게 아쉬운 게 그 K-팝 데몬헌터스 굉장히 인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그게 제가 IP가 그거- 우리 게 아니라였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우리 그 자녀들도 굿즈가 나오면 네. 엄청 살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나 뭐 그쪽은 이제 굿즈에 대한 뭔가 이런 생산하는 노하우가 없어서 그런지 네.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팜마트한테 위탁하면은 금방 나오고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팜마- 기업이 하면 안 되나? 우리 기업 그렇죠. 없나요? 우리 기업이 하면 더 어디 좋죠. 뭐 인형사 이런 데 없나?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팜마트의 장점은 이 라부부 캐릭터가 또 있지만 네. 이런 캐릭터에 대한 인형을 가성비 있게 굉장히 잘 만든다. 퀄도 좋다. 퀄도 엄청 네. 좋다. 그래서 이 짝퉁이 엄청 돌아다니지만 짝퉁으로 만족을 못하고 이게 진품하고 차이가 많다라는 후기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게 라부부의 인기도 있지만 여기가 이런 캐릭터 이 굿즈를 만드는 그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서 좀 다른 강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톰리 씨가 운영하는 그다음에 아크 우리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이게 좀 많이 올랐다가 최근 조정받으면서 좀 많이 떨어졌는데 캐시우드가 특히 많이 올랐다가 한 10%도 넘게 매수하고 올랐다가 좀 많이 좀 약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요새 뭐 코인 관련된 기업들이 좀 하락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딱히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하고요. 이제 골드만삭스 실적 잘 나왔고 네. 지난주에 이제 엔비디아 펄스솔라 말씀드렸는데 펄스솔라가 제가 이제 방송을 7월 30일에 했는데 31일에 실적이 나왔어요. 네. 근데 실적이 또 굉장히 또 양호하게 좋게 괜찮았습니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추천 종목이라기보다 제 입장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 그렇죠. 그 아이디어의 예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참고하시고 그런 아이디어 나도 동의해. 라고 하면은 투자를 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뭐 누가 투자한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산다? 그거는 좀 맞진 않아요. 근데 성과가 그래서- 좋으니까 우리 다 뭐 수익 내려고 투자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근데 저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네. 4월, 5월의 매수 시점인 게 확실히 좋아요. 수익률이
좋아요. 맞네. 물론 로블록스 뭐 있긴 있지만, 네. 그러니까 4월부터 관세로 인해서 굉장히 시장이 좀 술렁였을 그렇죠. 때, 그러니까 그럴 때가 오히려 말씀하신 기회다. 조정시 매수 기회, 뭐 이런 뭐 힌트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오늘 갈까요? 네. 오늘 아이디어. 자, 오늘 아이디어. 네. 오늘 아이디어 갈까요? 좋습니다. 네. 가보시죠. 네, 오늘 아이디어. 예. 오늘 아이디어는 실적 발표. 자, 실적이 발표됐을 때 저희가 그 실적이 잘 나왔네, 실적이 안 나왔네, 뭐 이렇게만 보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어쩌라고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네, 실적이 잘 나왔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실적이 잘 나왔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실적이 안 나왔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기업이 실적이 잘 나왔어.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한국에는 적용되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그래서 한국 주식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실적에 대한 보완이 굉장히 철저해요. 한국은 이제 앞으로 더 철저해져야 되지만 네. 실적이 잘 나오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하고 거기서 이제 또 매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에서는 어닝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어닝 서프라이즈는 지금 나오는 실적 포함해서 이제 가이던스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네. 가이던스가 또 미국 주식 중요하거든요. 잘 나오면은 주식을 더 사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100주 가지고 있어. 근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 그럼 50주, 100주 더 늘리는 거예요. 네. 이게 좋은 성과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기계적으로. 그리고 더 사진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보유는 해야 되는 겁니다. 주가가 올랐으니까 팔아야지. 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이제 배를 가르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네. 잠깐의 수익을 취하고 그럴 수 있다. 네. 근데 로블록스, 로비누드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30몇 프로 올랐어도 잘 나왔죠. 계속 가져가는 보유. 거. 가져가거나 뭐 더 사는 거는 30몇 프로 올랐기 때문에 조금 그럴 수 있는데 뭐 10% 이내라면 아마 더 사는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그리고 부장님 여기서 잘 나오는 기준이 그 당 분기 아니면 요즘은 가이던스 너무 많이 보니까 당 분기와 가이던스가 모두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합니다. 네. 네. 특히 미국은 네. 가이던스 더 네, 중요해요. 네. 네, 그리고 어닝 쇼크가 나왔다. 네. 그러면은 막 10몇 프로 빠지잖아요. 미국 주식. 맞아요. 20몇 프로 빠지고 매도해야 됩니다. 그래요? 매도해야 돼요. 거기서 매도를 해야 된다. 매도해야 돼요. 네. 매도하고 다시 실적이 좋아지면 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무책임하게. 이게 손절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나한테 20% 30% 가면 제가 이제 랩팀에서 일할 때는 아무리 확신이 있는 종목도 25% 이상 못 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다 10% 언더예요. 네. 한 종목의 비중이. 네. 물론 개인 투자자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적어도 5개에서 10개 이상 가져가야 되고, 비중이 너무 높으면 뭐 예를 들어서 노보노디스크 실적이 20몇 프로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바로 매도하는 거예요. 그 매도하고 지금 봐보세요. 더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실적이 내가 생각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논리는, 주식 투자는 간단하죠. 미래 실적을 맞추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적이 안 나왔어. 그러면은 내가 틀린 거를 인정하고 우선 그 포지션을 줄이거나 매도하거나 이거를 기계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하죠.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어디서 듣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전에서 저는 치고받고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면 더 사거나 아니면 더 사지 못해도 많이 올랐다고 해서 팔지 말고 보유하시고, 그다음에 쇼크가 나오면 매도하거나, 아니면 매도가 저도 좀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면은 한 반을 팔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팔게 되더라고요. 분할로. 그래서 비중을 네. 속상하지만 좀 팔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방금 보여주신 이 장표가 국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저도 그거 아닌 좀 것 어려운 지금 것 그거를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걸 제 머릿속으로 대입을 해봤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면 예로 한 종목을 들면 제가 한미반도체를 계속 봤었는데 요새는 주가를 안 봐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실적이 안 나오는데 주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오. 실적이 나와도 실적이 잘 안 나오는데 계속 올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주가는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선반영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웠다. 근데 이게 좀 투명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가 주가 조작은 정말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아예 했잖아요. 안 돼. 이게 가능한 이유가 정보가 다 새니까 음. 실적이 좋은 게 나오면은 거기다 난 판다. 이게 원칙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실적에 대한 보완이 확실하게 되고 주가 조작이 없고 주식 시장이 투명해지면 제가 말한 게 맞겠죠. 자, 또 일단 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 실적이 나왔는데 그렇죠. 어딜 봐야 되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다른 것보다 클라우드를 봐야 된다. 클라우드. 예, 그래서 차트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클라우드 성장률이 잘 나온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좋았다라고 네. 했는데 결국은 구글은 실적이 제가 지난주 발표할 때 이미 32%로 나왔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9%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마존이 17.5% 나와서 아마존의 전체 실적은 굉장히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실제는. 네. 근데 클라우드를 까보니까 얘네는 이렇게 늘었는데 네가 아무리 덩치가 커도 너무 적다. 아, 적어도 비율이. 20%는 늘었어야지.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 한 8% 빠졌었죠. 음. 그래서 자 주가 우선순위를 재면은 1등, 2등, 3등 이렇게 비중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런 아이디어로 마이크로소프트. 자 이제는 제가 지난주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 때 그걸 어떻게 사냐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AI로 돈 버는 회사로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고 네. 특히 AI 클라우드 매출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말 넘사벽으로 39% 성장이 나왔습니다. 애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비중 확대 5월 보유가 되는 그러네요. 거죠. 기계적으로. 그렇죠. 네. 기계적으로. 어. 네. 네. 그래서 전 없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 포트폴리오에는 없었어요. 네. 넣으셨어요? 네, 그래서 삽니다. 신규로. 아, 이제 네, 넣는 이제 삽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뭐 부담스럽죠.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도 포트폴리오에 내가 일정 부분은 들고 가야 되는 주식이 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뭐죠? 네.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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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메타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음. 근데 왜냐면 맨날 일론 머스크랑 싸우잖아요. 저는 일론 형님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투자는 이제 감정적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번에 뭐 싫다고 해서 책임자가 굉장히 어린 그 CEO가 왔다는 게 메타인가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특히 매출하고 EPS가 시장 예상치가 뭐 10%대였는데 이제 22%대로 성장을 하고 AI로 결국은 광고 단가랑 노출수가 확대가 되고 있다. 저게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메타가 AI 계속 발전시키면 내가 릴스에 올리는 컨텐츠가 내가 접속하는 국가의 언어로 자동 번역되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좋은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네. 더 광고 노출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 AI를 광고에 이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 팔란티어도 어떻습니까? AI로 돈 버는 회사 맞죠? 네. 어닝 서프라이즈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보유 아니면 비중 확대. 음. 기계적으로. 예. 그러니까 제가 방송하기 전에는 팔란티어 실적이 뭐 어저께 나왔으니까 제가 자료 만들 때는 네. 없었지만 그런 아이디어로 이제 한번 해보자는 거죠. AI가 지금 제일 중요해. 그럼 AI로 돈을 버는데 AI로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이 많이 없어요. 한번 미국에서 다 찾아보세요. 10몇 개도 안 돼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자. 뭐 부장님 이렇게 그러면은 그 생각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있고 그냥 약간 믿고 가는 느낌으로. 근데 팔란티어 이제 같은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이런 거는 밸류에이션도 어떻게 보면은 설명이 아예 안 되는 밸류에이션은 아니에요. 엔비디아도. 근데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네. 너무 이제 좀 그렇죠. 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자 거기도 이제 그 정답이 있어요. 그 우리 아버지 책에 나오거든요. 아버지 책 그거 봐야 돼. 필립 피셔. 너무 좋은 네. 책, 너무 좋은 너무 좋은 주식인데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정말 조금만 사보는 겁니다. 아 그게 또 방법일 수 네, 있네. 그게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뭐 한 네. 100만 원을 하면 한 3, 4만 원 살 수 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보죠. 잠깐 우리 마지막 거 깔까 다음 주에 깔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저. 그렇게 어떻게 할까요? 부장님 마음으로. 뭐 네. 저 다음 주에 하시죠. 다음 주 왜냐면 이건 그럴까요? 다음 주에도 지속되는 아이디어일 것 같아서 맞아요. 왜냐면 여러분 이거 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오버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부장님 다음 주에도 그럼 출연 약속을 해주시고 다음 주에 또 출연하죠. 알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까지 네, 네. 포트에 넣는 걸로 해서 다음 주에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창 네. 부장님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우 재밌어.
지금 네. 삐삐님이 그러셨나? 맞아. 미증신 저렇게 해야 된다고 공감도 또 네. 많이 해주시고. 우리 증신은 그렇게 네. 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나 안 될 것 같아. 저도 안 될 것 같아서. 어쨌든 또 근데 우리 네. 증시는 우리 증시만의 또 가는 길과 방법이 있죠. 네, 코스피 0.2% 하락, 코스닥 0.2% 상승, 0.3% 상승. 그래서 800선대 유지하고 있고, 네. 그래도 낙폭 줄이면서 계속 상승 시도하고 있어서 오늘도 좀 마무리까지 잘 봐야 될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그럼 다음 네. 주에 오늘 공개 안 한 거 공개해 주시고 다음 주에 어머니 책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필리피션인데. 일단 그것도 한번 다음 주를 기대해 좋아요. 주시고요. 네. 다음 주 수요일에 정우창 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